그럴 바에 버킷리스트에 적은 것을 먼저 해보고 나중에 원하는 전공을 찾아서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꼬리가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혹은 맞지 않는 적성 분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립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적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성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관심으로 시도를 해보고 하다보니 만족을 느끼는 일. 매슬로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가 더해져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저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고 이번 영상으로 적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워서 자아실현을 향해 다가가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3가지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도해보기.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생각이 드셨다면 놓치지 말고 그 상황을 메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아실현을 위해 뇌에서 주는 신호이자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기회입니다. 직접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적성을 찾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것저것 발을 담가봐야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대학교를 간다면 4년의 노력과 시간, 돈이 들어가는데 점수에 맞춰 아무 학과에 들어가는 현실을 보고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운이 좋아서 적성에 맞는 학과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처럼 잘 안 맞아서 의욕이 안 생긴다면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공부할 전공인데 나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좀 아깝지 않을까? 그럴 바에 버킷리스트에 적은 것을 먼저 해보고 나중에 원하는 전공을 찾아서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것이 제가 대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영어를 배우고 워홀을 가게 되고 세계여행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어떤 경험이든 해보고 나면 하고 싶은 공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더라도 버킷리스트를 해나가는 과정이니 후회할 필요도 없겠지요. 결론을 말해드리자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기 싫어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적성 분야가 좁아지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도전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둘째, 유튜브와 책 읽기. 저는 군대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전역 후에 나와서 바로 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적성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간접 경험이었습니다. 간접 경험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활용한 것은 바로 책과 유튜브입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유튜버 이런 것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입대를 한 후 정보성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와 여러 분야에 걸쳐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관심 있는 채널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본인이 코딩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코딩을 가르쳐주는 채널을 찾아 코딩에 한번 발을 들여보세요. 이후 배운 내용을 써먹기 위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세요.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책으로 내용을 접하고 또 실행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꼬리가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혹은 맞지 않는 적성 분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데드라인을 정해서 한 가지 목표를 꾸준히 3개월 이상 해봅시다. 3개월도 못 채웠다? 그것은 적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겠죠? 이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일이 계속 떠오르는지,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지, 성취감을 느끼는지, 좋아하는 일은 계속 생각납니다. 저의 믿음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미리 경험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고 학업을 시작하니 배움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만년 4등급인 저도 학과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을 설명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셋째, 정체성 만들기. 정체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 3회 이상 헬스장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주 1회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사고방식을 사업가처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방법으로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설정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겠지요? 또한 주변 사람한테도 선언해보세요. 나는 요즘 이런 것을 설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면 체면상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튜브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나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 친구들아.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제가 업로드를 안 하면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이루고 나면 자신에게 다른 정체성을 쓰여서 계속 도전해보세요. 한번 성공을 한다면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코카콜라 캔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캔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코카콜라를 보면 하나당 마진이 얼마가 나올지,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을지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영화 소품으로 어떨까 생각이 나겠고, 누군가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정체성이 마음에 드신가요? 아니면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인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든다면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적성은 경험 없이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처럼 도전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유튜브와 책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를 알게 되고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적성 분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다면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확립시켜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되고 싶은 사람의 정체성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